2015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정규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시키고 중학교는 2017년도 입학생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일반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초중고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도 이루어져 2018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통한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이 양성됩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친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캠페인,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대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프트웨어와 코딩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의 직업 세계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직업인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는 SW 코딩 교육 전문 강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약자로 쓴 거죠.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 컴퓨터 과학의 원리, 정보윤리까지 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시는 융합교육이나 창의성 교육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교육 설계를 하시는 분, 그와 관련해 또 문제 해결 능력까지 지도하시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정말 요즘 창의성 교육, 코딩 교육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요즘 보통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녀의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까지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다 하네요. 그런 최근의 수요 급증을 반영하면서 이 분야,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 강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용어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갈까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만든 명령어를 뜻하는데 그와 또 연관해서 코딩이라는 것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한 과정으로 컴퓨터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이제 하나의 언어다, 도구다,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컴퓨터 언어로 명령문을 기술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실제 요즘 프로그래밍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 코딩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컴퓨터 이 작업의 언어를 뜻하는데요. 이 중에 엔트리라고 하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도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 통합형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이라고도 불리고 스크래치라 불리는 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유명한 MIT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합니다. 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데요. 알고리즘은 이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일련의 어떤 정해진 절차를 뜻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코딩 교육이라 함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논리적인 사고를 컴퓨터 관련해 구현할 수 있도록 비주얼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어떤 컴퓨터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여러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좀 살펴볼까요? 굉장히 여러 국가에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일본, 인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또 핀란드, 미국까지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IT 관련한 과목을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미래부에서요. 소프트웨어 인재를 저변을 이렇게 넓혀서 확충한다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의 체계를 구축한다거나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지원하겠다라거나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여러 우리 전 국민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교육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추이와 맞물려서 코딩 전문가, 그러니까 코딩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이 직종에 대한 관심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으로 융합과 창의성을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라거나 코딩, ICT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별 실무나 이론에 되게 겸비되신 분으로 전문적인 교수법을 발휘하시는 분이셔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실 때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나 학습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요. 수준에 맞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과목 내용을 지도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딩 교육이 비교적 좀 생소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그룹 강의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교육시설, 사설교육기관의 특강이나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의 양성교육에서 강의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해 연령이나 성별, 학력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비교적 전공을 이 전자공학이라거나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과처럼 IT 관련한 유관한 학과를 이수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에서 코딩을 하는 직접적인 기술력보다는 융합적 사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나이라거나 스펙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강사의 역량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을 더 중요하게 우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방과 후 교사라거나 학원 강사, 전산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 여성분들이 재취업하시는데 유리한 직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더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그 지식이나 기술을 훈련받는 과정을 이수하시면 또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사설교육기관에서 한 40시간 최소한 그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으시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기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STA 테스팅 컨설팅 마미랜서 같은 여러 교육기관에서 유관한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 여러분이 알아보신 여러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어떤 경우는 훈련생 선발을 할 때 재취업 여성들을 우대하는 곳도 있고요. 때에 따라 현직자를 우대하고 재취업 여성들에게 수강 제한을 두는 곳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꼭 그 부분을 파악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도 좀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분이셔야겠죠. 그 흥미를 토대로 해서 전문적 지식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코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쉽고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과
또 이런 소프트 코딩 부분을 활용하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와 또 다양한 창의력과 응용력을 활용하실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 유리합니다. 네, 거기에 교육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전문 강사이시니까요.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도 유리하고요. 실제 이 코딩 교육이 주로 대상이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 재취업을 원하는 성인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교육성의 특성에 따라서 수준별로 또 맞춤형 주제로 강의를 잘 진행하실 수 있는 교육용 컨텐츠를 잘 제작하실 수 있는 역량, 진행 기법과 관련된 부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가 비교적 좀 어렵고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로 수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게 쉽게 전달하실 수 있는 본인만의 커리큘럼을 개발해 두신다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능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 디지털 기기 훨씬 능숙하게 다루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급속하게 아이들의 실력이 신장되다 보면 때에 따라 교사가 뒤처지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코딩 교육의 강사로 이론만 그냥 강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무를 직접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시는 역량도 중요한데요. 특히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발빠르게 흡수도 하시고 스스로 활용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부지런함과 의욕도 갖추셔야 한다 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업무의 특성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시기 때문에요. 좀 외향적이시고 그런데 이 교육의 내용을 보셨을 때는 꼼꼼한 면도 있는 분이 적합하실 것 같다 합니다. 특히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알아보시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컴퓨터나 융합교육에 대해서 사고력이나 응용력을 정말 키울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습해 교수하실 수 있는 역량 강화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교환을 작성하실 때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부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코딩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한 컴퓨터 기술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논리력이라거나 사고력, 문제 해결력처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고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생이 그걸 잘 활용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셔야 되는 숙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사의 경우에는 너무 일상적인 수업에서 벗어나서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본인만의 프로그램 개발, 진행자로서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수업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 PT 자료 등을 본인 스스로 준비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역량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취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분야의 취업은 이 직무의 이름처럼요, 강사로 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대학에 관련된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거나 또 특히 이제 방과 후 교실 진로교육기관에서 유사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 강사 활동 가능하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센터의 강의나 관련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진행도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실제 또 여러분이 많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분야의 인력 양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교육원, 평생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의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방과 후 교사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4시간, 길어도 6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과 과정을 병행하시는 부분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컴퓨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두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컴퓨터 자체의 기법보다 창의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영역으로 인내심과 열정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가능성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 관련 팁입니다. 첫 번째 팁.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전문 강사 분야로 진출 방법. 한국정보화진흥원, 마미랜서, STA 테스팅 컨설팅,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관련 교육 수료 후 강의활동 지원 및 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포털 시스템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 해당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홈페이지에서 강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채용 공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참고도서 소개. 똑똑한 엄마는 국영수보다 코딩을 가르친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코딩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부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까지 일상 속 친근한 사례를 끌어와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엄마는 궁금하다.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뭔지, 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코딩을 배울 수 있는지, 제대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담은 책입니다. Why? 소프트웨어와 코딩.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에 소프트웨어와 코딩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게 녹여내어 코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잠재력을 깨우는 자극이 되는 책입니다. 엔트리복과 떠나는 소프트웨어 코딩 여행. 미래의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과 파급력을 가지게 될 소프트웨어 코딩과 상상한 것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